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이 또다시 8차 당대회 이후 두 번째로 당정인의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정인의 전원회의에 당정인의 위원들과 후보연들 그리고 내각 성원들만 참가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 방면에서 쭉 전국적으로 연합기업소 당비서나 큰 공장 당비서들도 다 참여시킨 것 같습니다. 이번 당 전원회의를 연 것은 바로 당 제8차 대에서 언급한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방도를 김정은이 직접 제시하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8차 당대를 열고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난관으로는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원산, 갈마지구, 관광특구, 호텔과 리조트를 약 50여 개를 동시에 대규모로 짓는 이 역사는 북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새로운 건설 역사를 새롭게 써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범위하게 일을 벌려놓고 2017년도에 착공을 시작해서 2018년 4월 15일까지 완성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2018년 4월 15일은 고사하고 2018년 19년이 되도록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정은은 또다시 2019년 10월 10일까지 완성을 하라고 했지만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골조는 올라간 상태에서 뼈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내부 시설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9년 10월에 단동을 방문했을 때 북한에 나와 있는 단동 무역 일꾼이나 간부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2019년 10월 10일까지는 완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안에 내부 시설이 되지 않아 내부 마감 원자재가 없어서 건설이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단동에 나와 있는 북한 무역 일꾼들은 바로 이 갈마 원산지구 건설을 끝내기 위한 임무를 받고 나와서 총력을 기울여서 북한으로 물자를 보내려고 했지만 중국 세관 당국에 걸리고 유엔 제재로 말미암아 내부 인테리어 물자를 전혀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 원산 갈마지구 건설에 대한 말이 쑥 들어갔고 2020년 4월 15일까지도 끝내지 못하고 그해 당창건 10월 10일 즉 당창건 75돌 시대는 10월 10일까지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원산 갈마지구라는 말 자체가 아예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김정은의 통큰 정책으로 실시하던 원산 갈마지구 관광특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야심차게 김정은이 코로나 불식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바로 평양 종합병원 건설 착공식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참여하여 착공식을 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시켰지만 결국 작년 10월 10일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지금은 내부 병원 설비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준공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이나 제3국에 나와 있는 무역 일꾼이나 외교관들, 북한 간부들이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평양 종합병원 내부 설비, 즉 의료기구 장비들을 들어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입하더라도 지금 북한으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유엔 제재 때문이죠. 이렇게 김정은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김정은이 직접 지시하고 김정은이 직접 참가하여 착공식까지 했던 종합병원 건설까지도 후지부지되고 있고 준공식을 못하는 것이 오늘의 북한의 현실입니다. 김정은이 당정인의 전원회의를 한 번, 두 번, 10번, 100번을 연다고 해도 지금 북한의 상황으로서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당정인의 8기 2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또다시 내부 간부들의 일하는 자세와 책임에 관한 엄청난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부들의 자세와 책임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김정은이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올해 투쟁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 발로시킨 소극적이고 보수주의적인 경향들이 신랄히 지적되었으며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신랄히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랄이라는 말은 아주 엄격하게 분노하여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북한은 신랄히 지적했다고 합니다. 벌써 이 김정은이 신랄하게 지적했다는 것은 누군가는 또다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간부들이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경향은 그들 책임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에 의해서 총살된 사람들, 숙청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조선노동당 그리고 김정은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김정은에게 창의적인 조언을 했던 사람들 모두 숙청당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꼽자면 수도 없이 처형당했는데 지금까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처형된 간부만 해도 500여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당정인의 정치국 상무위원도 있고 당정인의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장관, 심지어 인민무력부장, 국가안전보위부장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꾼들을 김정은 자신의 손으로 모조리 총살해버렸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장성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까지 처형당하는 마당에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적극성을 보이고 창의성을 보이면서 당과 김정은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이번에 김정은이 이야기한 서국성과 보신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창의성을 가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 맡겨진 일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의 잘못도 이제는 용서하겠다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김정은이 지금까지는 총살과 숙총으로 북한 엘리트 계층들이 공포에 질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키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예스맨으로 남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공포 정치에서 벗어나게 해줄 테니 한번 적극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일하라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북한 엘리트 계층들이 김정은의 이 말을 믿고 적극성과 창의성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몸바쳐 일할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지 그거는 두고 봐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은 지금 봉착한 이 경제 난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다시 8기 2차 당전원회의를 열었고 1차 전원회의가 연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아버지처럼 운둔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정인의 정치국 회의나 확대회의, 당정인의 전원회의, 당대회를 비롯한 수백 수천 명이 참여하는 이런 회의를 통해서 자기가 운둔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상적인 지도자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한편으로는 이런 회의를 자주 함으로써 북한 엘리트 계층들의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결속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운둔의 정치에서 벗어나 공포 정치를 타파하고 정상적인 지도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이틀이 지나면 바로 경사스러운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저를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